시간이 진짜 빠르지. 돌이 막상 지나갈 때는 사실 시간이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막상 딱 지나고 나면은 지나간 시간이 엄청 빨리 느껴진다. 이게 그래서 이제 후회가 남지 않게 그 시간대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제 2학년 2학기 시작했잖아? 2학년 2학기 다음에 이제 3학년 1학기예요. 그렇지? 내년 되면 이제 거의 졸업, 수능 보고 이제 졸업하는 거야. 어느샌가 수능 보고 이제 졸업한다고 하겠지. 그렇죠? 자,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생각은 좀 하고 살아야 돼. 기본적으로 나는 뭐 하고 살 건지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내가 어저께 그 유튜브 자기 전에 저 유튜브를 보는 편인데 유튜브 하나를 보는데 내가 너무 마음에 막 좀 울컥해가지고 내가 와이프한테도 보여주면서, 근데 와이프는 참고로 그 영상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어떤 영상이 어떤 여자애가 공부를 되게 잘했나 보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진짜 잘했나 봐. 근데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뭔지는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 근데 뭐 공부를 정말 잘했던 사람이 정말 가고 싶은 기업이면 정말 좋은 기업이겠지? 그래서 그 기업을 삼수해가지고 들어갔대. 근데 삼수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출근한 거의 한 첫 주에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티면서 살지? 라는 생각이 확 들더래. 그냥 매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이제 퇴근할 때까지 매번 컴퓨터 앞에서 그냥 행정일만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그거를 들어간 첫 주에 느낌이 확 오더래. 내가 이걸 어떻게 버틸까? 근데 삼수를 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원했던 회사잖아.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도 1년을 참아보자 해가지고 1년을 참고서 버티면서 이제 했대. 그래서 막 이제 그 영상이 나와. 자기가 또 버틴 그 세월들을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하면서 자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모습들을 하면서 이제 꾸역꾸역 한 4년 정도를 그 대기업에서 다녔나 봐. 그래서 4년 정도 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맨날 시계만 보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는 거야. 맨날 시계만 보면서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됐대.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정말 갉아먹고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진짜 뭘 원하는지를 묻기 시작했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엄청 예전에 톰 소여의 모험도 읽으면서 굉장히 여행을 좋아하는 하나의 소녀였다는 거지. 그래서 자기는 퇴사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 퇴직서를 쓰는데, 나는 제일 와닿았던 장면이 그 사람이 이제 카메라를 찍으면서 막 엄청 울어. 엄청 울으면서 무섭다고. 근데 내가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 그러니까 돈을 뭐 연봉이 한 6천 정도 됐다고 했으니까 거의 한 450에서 500 정도 버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 되는 연봉 6천 되는 거를 갑자기 툭 멈추고 이 세상에 누구 하나 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제 사회 가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거든. 그냥 내가 내 능력을 증명함으로써 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왜냐면 남의 돈을 뺏어 먹는 거잖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 척박한 사회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져 있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벤츠 타다가 소나타로 가기가 정말 힘들어. 벤츠 타다가 아반떼로 간다? 정말 힘들어. 사실 아반떼에서 벤츠 타는 거 너무 좋아. 근데 벤츠에서 아반떼로 가는 건 진짜 힘들거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 내가 연봉 6천을 벌다가 정말 무일푼으로 나를 어떻게 세상에 증명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시작해야 돼. 왜냐면 이 사람이 기업을 갖다가 가기 위해서 삼수를 했잖아. 이 과정을 내가 그냥 그 무서운 거지, 그 선택이. 근데 나는 이 회사에 남아있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막 울어. 막 울면서 하는데 결국에는 퇴직서를 써.
퇴직서를 쓰고서 이제 퇴직서 내고 나와가지고 막 자기 자신한테 물어가지고 자기는 뭐 하고 싶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근데 갑자기 탁 떠오르더래. 나 하와이 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하와이로 떠나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더라고. 표정이, 회사 다녔을 때 표정이랑 영상에서도 느껴지는 게 회사 다녔을 때의 표정이랑 그 다음에 그 하와이에서 온갖 되게 자유롭고 여유로운 사람들을 같이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꿈을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하와이가 얼마나 유유자적해. 여러분들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안 가봤거든. 근데 정말 유유자적해. 내가 몰디브는 갔다 왔잖아. 사람들의 걱정이 없어. 참 유유자적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는 그 사람의 표정이 정말 행복에 찬 그 표정이 느껴져.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 자기 삶의 자아를 찾아서, 유튜브는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몇 개월 안 됐거든? 근데 지금 거의 5만 구독자가 생겼고, 5만 구독자에 비해서 좋아요 수는 내가 알고 있는 10만, 20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좋아요 수보다 훨씬 높아. 댓글은 1000개가 넘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구독자가 생겨버린 거지. 나도 그냥 영상을 보고 좋아요 많이 안 누르는 편이거든? 좋아요 누르게 되더라고. 왜냐면 그 사람의 삶의 고뇌와 그 사람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그 고민과 역경이 너무 고스란히 나타나가지고 누를 수밖에 없더라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래서 그 와이프한테 보내줬더니 그래서 요새 힘들어?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 나 일 그만두고 싶어 이랬어.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나 같은 어떤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냥 뭔가 애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하지가 않아. 그래서 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옛날 때 처음 강의했을 때는 진짜 애들을 정말 사랑했거든?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교육에 정말 미쳐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내 간이고 쓸개고 정말 다 빼줬을 정도로 애들을 정말 사랑했었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애들이 나를 따랐겠지. 근데 지금의 나를 생각해보면 애들을 사랑하냐? 나는 예전에 한백고 1 애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 처음 시작할 때 한백고 1 애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쳐 봐야겠다. 그래서 진짜 애정을 갖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근데 사실 나는 애들한테 항상 상처를 받는 입장이야. 사실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로 상처를 받지. 애들이 한다고 해놓고서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은 상처기도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서 거의 다음 날에 최선을 안 다하는 애들도 있어. 근데 그뿐만 아니라 사실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니까 퇴원하네. 난 이런 것도 사실 또 서운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사실 많은 상처를 받아오면서 애들이 나를 괴롭힌다. 난 정말 애들의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연구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데 뭔가 내 마음대로 따라오질 않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지? 내가 왜 전에는 그렇게 성공을 했었던 사람인데 왜 나는 여기에서, 물론 2명에서 이끄는 학원에서 100명 넘는 학생들을 이끈다는 거 사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2명밖에 안 하는데 사실 100명의 아이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사실 지금 자체로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뭔가 아이들이 나를 신뢰해서 믿는다는 그런 느낌이 확 없어.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에는 사실 아까 뭔가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애들의 탓을 했었어. 사실은
애들의 탓을 하면서 애들은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모르지? 왜 이렇게 애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를 인정해 주지 않지? 왜냐면 내 실력을 왜 이렇게 뭔가 애들한테는 와닿지 않는 것 같지? 뭔가 이런 생각을 들다 보니까 애들의 탓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는 아, 내가 애들에 대한 감정이 많이 없어졌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애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지. 내가 애들을 나를 괴롭히는 주체로 받아들이니까 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수업 준비를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학생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지. 나 그냥 은퇴하고서, 아니 은퇴라기보다는 일 그만두고 한 6개월간 여행 가고 싶어. 나도 이 사람처럼 떠나서 내 마인드를 리셋하고 싶어. 아예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 그런 마음을 막 와이프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딱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 너무 피곤했나 봐. 육아하느라. 자?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런 얘기만 하면 꼭 자더라. 그래서 자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내가 왜 그냥 공부를 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공부로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좋은 게 아니야. 끌려가는 거거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그 이유가 가득 차 있으면 사실 공부라는 과정이 되게 즐겁거든.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신해철이라고 하니? 신해철이라고 옛날 가수가 있어. 근데 그 가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콘서트를 해가지고 콘서트를 마무리해서 정말 수만 관중의 앞에서 콘서트를 하고 잘 끝냈다 라고 하는 그 기분은, 그 좋은 기분은 정말 기껏 해봤자 한 주, 2주 가더래. 자기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얻어지는 만족감은 한 주, 2주 가더래. 근데 영원히 가는, 자기한테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가는 건 뭐냐면 그 콘서트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느꼈던 자기의 행복감이었다는 거야. 그게 진짜 나는 마음에 와닿거든.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가 되게 행복했다면, 나는 옛날 때 이제 평촌에서 했을 때 수업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했던 것 같아. 뭐가 행복했냐면 애들이 이런 건 모르겠지? 애들이 이런 거를 보면, 애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주면 애들이 엄청난 지적 호기심이 생기겠지? 난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뭔가 수업 준비를 하면서 즐거움이 있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과정이 정말 행복해야 돼. 근데 그 과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사실 좋지가 않아요. 근데 과정이 행복하면 결과가 좋아도 행복해하고 결과가 안 좋아도 행복해. 왜냐면 과정이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어떤 얘기에서 이 말을 꺼냈는지 알지? 니네들이 뭘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 왜 그냥 따라가면 안 돼. 나는 지금 뭘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나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과정이 누군가의 이끌림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너네가 진짜 난 이거 정말 하고 싶어서 해야 공부를 좀 더 딥하게 할 수가 있어. 복습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였을까? 의도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부 못해도 돼. 결과론적으로 전교 1등 해가지고 삼수에서 정말 유수의 기업을 들어간 사람도 그 괴로움에 치를 떨면서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결과론적으로는 여행하면서 유튜버가 됐잖아. 그러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 나섰잖아. 그치? 누군가는 성격이 굉장히 공무원스러워서 딱 정해진 틀에서 컴퓨터에 앉아서 8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른 건데 자기 자신은 파악을 하라는 거지. 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난 뭐 하고 싶고 난 이거를 정말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일이 누군가는 굉장히 고되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왜 고되지? 난 너무 즐거운데? 난 그래서 강사했을 때 정말 너무 즐거웠거든. 사람들은 월급이 200이냐 250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학벌도 좋고 더 열심히 일해. 난 새벽 3시, 4시, 5시까지 일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불만이 없었어. 왜? 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더 빨리 승진이 되더라고. 애들도 그 즐거움을 알아서 더 잘 따르더라고. 결과론적으로 내가 처음에 나보다 월급이 더 높았던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월급이 높게 됐어. 결과론적으로 더 높게 올라갔고, 결국에 그 사람은 원장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나는 인정을 받았어. 그래서 최연소로 고등부 팀장을 달게 된 거야. 여러분, 정말 대형학원의 고등부 팀장은 정말 한 40대 50대 되지 않으면 안 줘요. 왜냐면 경력이나 학부모들 앞에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입시 성과나 자기가 입시를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학부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거든. 주질 않아. 근데 굉장히 내가 32살 때 고등부 팀장을 달았으니까 정말 빨리 단 거고, 입사한 지 3년 만에 달아준 거야. 그것도 완전히 초보 강사한테.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인정을 받은 거고 월급도 굉장히 빨리 늘어났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월급을 요구했던 게 아니잖아. 내가 고등부 팀장을 요구했던 게 아니잖아. 그냥 나는 그 과정 자체에 행복감을 느꼈고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꼈던 것 뿐인데, 그 즐거움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하는 나 자신을 누군가 알아준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느린 게 빠른 거야. 나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을 해. 그게 공부는 아니라서 남들보다 느리지만 그게 훨씬 빠른 길이야.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래서 나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걸 찾아. 그래야 그거를 그와 관련된 과의 교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면접장에 가가지고 막 얘기할 수가 있어.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니네가 진짜 하고 싶은지, 니네가 무슨 과를 가고 싶고, 나는 그 과를 통해서 나는 정말 뭐를 하고 싶다면 난 진짜 이 과가 왜 그렇게 하고 싶은지를 정말 고민 많이 해보세요. 정말 고민 많이 해봐. 알겠지? 자, 아무튼 아니 갑자기 그 유튜브에 갑자기 선생님이 확 와닿아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 갑자기 선생님이 떠나진 않습니다. 나도 생계라는 게 있지만 와이프는 잤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은퇴 얘기만 하면 와이프는 자거든. 아, 저 새끼 또 미친 소리 하는구나. 뭐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나는 결과론적으로는 내 생각대로 가게 될 것 같아. 언젠가는 나는 여기에는 없을 것 같아. 언젠가는.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이 선생님이 좀 가르쳤던 게 기억이 나면 나중에 한번 연락은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 때 얘기했던 게, 저는 선생님 마음에 와닿아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선생님 어떻게 사세요? 이게 선생님하고 친분이 관계가 없더라고. 내가 평촌에서 정말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선생님한테 막 선생님 하면서 붙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선생님하고 친해. 딱 봐도 친하잖아. 근데 묵묵하게 저 뒤에서 그냥 수업만 듣는 애들이 있어.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 애가 저 묵묵한 애들이야.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는 애가 이대 경영학과 들어간 여자이고 지금 회계사 준비하는데 아직까지도 만나. 아직까지도 연락이 와. 아직까지. 근데 실질적으로 친하게 지냈던,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런 여학생들은 연락이 없어. 그냥 또 다른 삶을 찾아갔겠지. 근데 친분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뭔가 수업 시간에 해줬던 인생 이야기가 생각이 많은 애들한테 와닿았던 거지. 그리고 인생이 정말 사회가 바라는 대로 가는 것이 그렇게 크게 좋은 것만은 아니네 라는 것도 느껴야 돼. 뭔 말인지 알으시겠죠?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 절대적으로 좋은 거 아니야. 시대가 달라. 베이비 부머 세대잖아. 베이비 부머 세대는 예금만
예금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이자가 5%가 넘어. 이자가 5%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금하면은 여러분 이자 한 0. 몇 프로 줘. 근데 그때는 은행에 돈만 넣어도 5% 줬고, 그래서 주식하지 말라고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부모님 세대에는 완전히 박정희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놓고 경제의 엄청난 부흥의 이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야. 너희들 부모 세대야.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그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기업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성공을 많이 했던, 보너스 진짜 막 퍼부었어. 왜? 기업이 연간 엄청난 성장을 해. 근데 지금은 있잖아, 삼성, 뭐 LG, SK 전부 다 2단계야. 성장은 멈춰버렸어. 성장은 멈추고 이제 거대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혁신이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애들의 천재성을 어떻게 따라잡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근데 이런 시대에 살던 베이비 부모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너희들의 생각이 같으면 안 되지. 그치? 시대가 달라졌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 지금의 시대는 완전 다른 시대야. 지금의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되,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게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이면 가장 좋아. 가장 이상적이야.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임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나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니네들한테 여행 유튜버하고 그런 소리는 절대 아니야. 그냥 학문적으로라도, 학문적인 부분이 몰라, 뭐 아무튼 간에 뭐 어떤 경로로든 유튜브에서 직업적인 부분들을 막 찾아보면서 내가 정말 뭐에 끌리는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진짜 많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봅시다. 서론이 길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 항상 수토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다른 월급이나 화목에서는 그냥 빨리 수업하고서 그냥 마는데, 항상 수토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내가 금요일날 그런 영상을 많이 보나 봐. 금요일날 항상 센치해지나 봐. 금요일 밤이 항상 문제야. 금요일 밤이 항상 센치해져. 근데 아무튼 자, 봅시다.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자율주행차에 대한 얘기야. 그냥 해봐서 알지, 그치? 자, 보면 지금 과학에서 출간된 새로운 연구인데, 얘네가 이거라고 밝혔대.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 왜 형한펜을 쳤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지. 아, 나는 이런 실험이나 연구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결과와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발견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맞죠? 그냥 문제를 푸는 것보다 생각이 있게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러면 이 연구 결과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벗이라는 역접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뒤에 있는 역접에서 굉장히 강조점을 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 approve of 하면은 승인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of를 썼으니까 자동사 같아. 자, 뭐를 승인하냐면 드라이버가 없는 거야. 그리고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야. 그래서 여기서 다비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 자동차, 그걸 생각을 했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떤 건지 이제 PP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승객들을 희생시키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대. 뭐 하기 위해서? 그런 보행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승객, 탑승객이죠. 탑승객을 희생시키도록 자동차가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야.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열정적이진 않아. 그 뭐에 대해서? 그러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돼? 그냥 마음으로 느껴봐. 이걸 나에게 써주는 논문이라 생각하고 한번 마음으로 느껴봐. 당연하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 쌍놈 새끼가 보행자를 위해서 날 죽이겠다고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택하겠어요? 안 하지. 이 새끼가 날 지켜야지 보행자를 죽인다고? 약간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치? 나 이 질문만 딱 보더라도 책 한 권이 떠오르는데 뭐게? 모르나?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 나온 질문인 거지. 그치? 여러 명의 승객을 칠 것인가? 아니면 승객을 침으로써 나 자신은 구해질 것인가?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만 여러 명의 승객을,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100이면 100 뭐를 선택해요? 100이면 100 뭐를 선택해? 뭐 100명의 인부가 있어. 그 100명의 인부를 죽이는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승객을 탑승객, 만약에 뭐 50명의 탑승객, 나를 포함한 50명의 탑승객이 타 있는 얘네들을 살릴 것이냐, 누구를 살릴 것이냐, 이런 질문인 거잖아. 당연히 어떤 선택을 하겠어? 나 자신이라면 당연히 인부들을 죽이는 선택을 하겠죠. 그치? 근데 그때 이제 마이클 샌들이 다시 묻잖아. 근데 그 인부 중에 너의 아빠가 있다면, 그러면 그래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러면 또 문제가 달라져. 그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굉장히 모순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논리적인 책인데, 시간 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지금 읽고 있는 주식책 다 읽으면, 제가 몇 페이지 안 남았거든? 지금 읽고 있는 주식책 다 읽으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야. 당연히 그런 선택 안 하겠죠. 자, 근데 자, 이런 6개의 온라인 서베이에서, 근데 이게 2015년에 수행된 그런 연구래. 미국의 거주민들에게 온라인 서베이를 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를 물어봤냐면, IODO가 나오면 묻다죠. 그치? 자, 얘네들이 그 참가자들한테 어떻게 그들이 자율주행이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어. 그치? 어떻게 그 AV 하면은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잖아?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자, 그 서베이에 포함된 시나리오들, 그 서베이에 포함된 시나리오들이 뭐 했다?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야. 그러면 뭐에서 다양했다? 패신저의 수, 승객의 수, 그거에 따라 달라졌다는 거지. 그치? 근데 구해질 수 있는 뭐 다른 요소들 사이에서. 아, 그러니까 아까 그런 거죠. 만약에 승객이 1명이야, 인부가 50명이야, 50명을 구해야죠. 약간 이런 식으로 인원수 몇 명인데요? 에 따라서 그 시나리오가 좀 달라졌대. 자, 그러면 그 달라진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되, 일단은 이 연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아셔야 돼. 자, 이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지. 그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좀만 더 뒤를 가보자. 아직 실험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 자, 봅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 질문을 받았어.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자, 이 다음에 뭐를 한 다음에 for 나오고 to 부정사 나오면 이 to 가져 진주어라는 게 바로 눈에 띄지.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뭐인지 아닌지 질문을 받았냐면, 더 도덕적이냐? 뭐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한 명의 승객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게 더 도덕적인 거냐? 10명의 보행자를 죽이는 것보다. 맞죠? 이런 질문인 거지. 자, 그러면 10명의 보행자가 있을 때 한 명의 승객을 갖다가 희생시키는 게 더 도덕적인가? 그렇게 물었다. 그랬을 때 Survey participants said that. 자, 이게 지금 실험 결과죠? 이런 데 집중을 하시면 돼. 맞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우리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자율주행 자동차는 프로그램 돼야 돼. 뭐 하도록? 공리주의자가 되도록. 공리주의자가 뭐예요, 여러분? 공리주의가 뭐야?
그렇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인 거잖아. 이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최대 다수의 행복이 최대한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 근데 모른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투부정사를 이렇게 가주는 거죠. 자, 그러면 뭐 하도록 또 프로그램 돼야 돼? 아니, 그 승객들의, 아니, 승객이 아니죠. 그 보행자들의 해가 최소화가 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야? 포지션 하면서 동격이 들어가는 거지. 자, 그 포지션은 어떤 입장이냐면 그들의 안전을 어디에다 두는 거야? 그들의 안전을 자동차 밖에 두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안전을 자동차 밖에 둔다는 건 보행자들을 지키는 쪽의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입장이라는 거지. 뭐에 앞서서 ahead of 하면 뭐뭐에 앞서잖아. 운전자나 승객의 안전을 앞서서, 맞죠? 그거에 앞서서 자동차 밖에 안전을 더 많이 추구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자, 지금 이만큼의 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뭐다?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만약에 승객이 보행자보다 숫자가 만약에 좀 더 적다면, 얘가 더 많다면,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 얘네들은 공리주의적인 판단을 할 거라는 거지. 공리주의적인 판단이 뭐라고? 승객을 지켜야지 라고 판단을 할 거라 이 얘기야. 됐죠? 자, 그래서 나는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거 좀 이상하다. 잠깐만. 이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렇게. 자, 됐지? 왜냐면 공리주의적이라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표시를 준 거야. 야, 내가 왜 여기다 표시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왜 그래? 여기가 실험 결과라. 나는 실험 결과와 결론을 굉장히 중시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표시를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흐름이 역접됩니다. 자, 같은 응답자들이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자동차를 사길 선호한다고 말했어. 어떤 자동차를? 그들을 지킬 수 있는 자동차. 아까랑 다르네.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얘기했대. 아니면 승객이나 특히 뭐 하고 있다면, 만약에 가족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내 주행하는 자동차의 승객 중에 가족이 포함되어져 있다면, 그러면 그들을 지키는 자동차를 선호한다고 말했다는 거야. 이건 또 다르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빨간색으로 했어요. 여기를. 완전 다르잖아. 그렇지? 승객이 곧 가족인데, 승객들이 곧 가족인데, 이게 보행자가 더 많아도 승객이 곧 가족이라면, 그랬을 때 어떻게? 나는 가족을 보호하는 차를 선호하겠죠. 그치? 자, 이렇게 달라졌다 이 얘기야. 됐지? 자, 그러면 이것은 암시한다. 뭐를 암시한다? 이 대절을 암시한대. 자, 난 이런 걸 졸라 좋아해. 연구에서 써졌으면 암시하다인데, 이 암시하다라는 단어는 결론을 얘기해 주겠다는 거야. 결론.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너희들의 밑줄이 여기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자, 한번 가볼게. 자, 만약에 그 두 가지, 뭐 자기보호적인 아니면 공리적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둘 다 나오게 된다면 소수의 사람들만 탈 거라는 거지, 후자를, 얘만 탈 거라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시 말하면 뭐 후자가 공리주의적인 거니까 얘를 거의 선택 안 한다는 거잖아. 뭐 했을 때? 승객이 내 가족이었을 때. 비록 그들이 뭐 할지라도, 비록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을 선호할지라도,
됐습니까? 됐지?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실제로 얘네들은 다 이렇게 하게 된대요. 자, 그러면 이 블랭크를 봐야 되는데, 이 블랭크는 이제 윤리적인 긴장 속에 있어. 뭐에? 이 개인의 선. 굿이 선이에요. 상품이란 뜻도 있지만, 그치? 자, 그러면 개인의 선과 대중의 선, 그 사이에 굉장히 윤리적인 긴장감 속에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지속되었다 이 얘기야. 알겠죠? 자, 뭐에서 지속되었다? 다양한 서베이 시나리오에서, 분석된 다양한 서베이 시나리오에서 계속 또 똑같이 지속되었다. 자, 그러면서 끝나는 거야. 여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부분이지. 자, 그러면 결국에 빈칸은 얘를 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윤리적 긴장감이냐, 이걸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이걸 찾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 선생님은 이런 거를 풀 때 제목 먼저 풀지 않고요, 빈칸 먼저 풀고 제목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논쟁이 죄책감에 관한 것이냐? 자, 여러분, 죄책감에 관한 것입니까? 이거? 죄책감에 관한 거야? 아니야. 지금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얘네들은 이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었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번 안 되고, inferiority, 이거 열등감이야?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열등감 모르면 써야 돼. inferiority, 열등한이니까. pessimism, 비관주의죠? 비관주의 아니지. 그 다음에 무지, 모른다는 거야? 아니지. 뭐야? inconsistency, 이게 뭐야? 불일치. 뭐가 불일치? 얘네 둘이 완전히 다른 판단을 하잖아. 뭐? 가족이 승객으로 있냐 없냐에 따라. 맞죠? 이게 바로 불일치지만 모순이 될 수도 있어요. 됐죠? 이러한 모순적인 거.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도 제목에서도 뭐가 있어? 딜레마가 있죠. 딜레마. 자, 이런 모순, 뭐 패신저를 구할까, 보행자를 구할까에 대한 모순에 대한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맞췄니? 틀린 사람 손 들어봐. 야, 어디서 말 틀렸니? 2번에서? 2번에서 뭐 했어? 1번 했어? 너도 1번 했어? 너는 2번? 어? 그래서 몇 번 했어? 2번? 적어놓고 잘 외워. 알겠지? 자, 됐죠? 이게 표면적으로 약간 맥락을 정확히 모르면 죄책감이야. 근데 잘 들여봐야 돼. 잘 들여다보면 뭐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지. 딜레마잖아. 딜레마. 그럼 모순이라는 것에 대해서 5번을 찍었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도덕적인 긴장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모순적인 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는지 알겠지? 매력적인 오답은 표면적으로, 내가 어저께도 고3 애들 수업하면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얘기인데, 친환경 기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어. 그럼 보기에 친환경 기술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찍더라고. 매력적인 오답은 그래서 주되게 뭔가 느껴지게 하는 것들을 매력적인 오답으로 봤거든. 절대 가면 안 돼. 그 표면적으로만 읽은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오케이. 좀 딥하게 글을 갖다 맥락을 정확히 읽어낼 줄 알아셔야 됩니다. 자, 됐어. 여기까지만 하고 좀만 쉬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도 여러분 실험이죠. 그러니까 장문은 근데 빈칸 장문이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실험으로도 많이 안 나오긴 해. 자, 한번 봅시다. 자, 2009년에 에밀리 홈즈가 뭐라고 요청했어? 여러분 알죠? ask는 IOD 오면은 질문하다, 목적어 투부정사면 요청하다. 자, 한 그룹의 성인들한테 watch a video featuring 11 clips of traumatic content, including graphic real scenes of human surgery and fatal road traffic accidents. 아, 그러니까 굉장히 끔찍한 장면을 포함한 거지. 굉장히, 왜냐면 인간을 수술하라는 장면과 치명적인 도로 교통 사고잖아. 맞죠? 그런 장면의 내용물이죠. 이거 내용물. 이건 트라우마고, 맞죠?
트라우마를 갖게끔 할 수 있는 내용물에 11가지의 클립, 우리가 보는 쇼츠가 클립이에요. 맞지? 그런 클립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거 특징을 띄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디오를 보게끔 요청을 했대. 자, 어떤 실험의 과정인지는 좀 이해가 되죠? 그치? 자, 됐어. 아하, 그러면 이런 실험을 했을 때 This was their trauma simulation. 자, 이것은 굉장히 트라우마의 시뮬레이션이었어. 시뮬레이션은 여러분 모의 실험이야. 모의 실험. 시뮬레이션은 실제가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 시뮬레이션이야. 맞죠? 실전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 됐습니까? 자, 이건 트라우마 모의 실험이었어. 그리고 그 참가자들이 실제로 트라우마가 걸렸어. 맞지? 워낙 충격적인 장면을 보니까.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출산할 때 남편이 들어오게도 못하더라고. 트라우마 걸릴까봐. 실질적으로 막 자연 임신할 때 자연 임신이 아니라 그 뭐냐? 자연분만할 때 남편이 옆에 있게끔은 하는데 완전 가림막으로 가려놔가지고 저 반대편에서 이렇게 출산하는 과정을 막 못 보게 해. 와이프만 보게 해. 왜냐면 그 출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워낙 끔찍해가지고 남편이 트라우마가 걸려버렸대. 그 장면에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막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 다음부터 굉장히 아무튼 그렇대.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무튼 간에 끔찍한 장면을 갑자기 보게 됐을 때 굉장히 트라우마가 걸릴 때가 있죠. 그렇지? 트라우마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 없어? 굉장히 잘 자랐네. 난 트라우마가 있는데. 나는 어떤 트라우마인지 알려줄까? 그럼 너희도 트라우마 걸리면 어떡해? 근데 영상이 아니라서 괜찮나? 아니 내가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냥 어떤 영상들이 막 있어가지고 어떤 영상을 보는데 나는 의도하진 않았어. 근데 그 영상을 틀었어. 근데 진짜 약간 헛간 같은데 아니다, 니네 너무 집중해서 트라우마 걸릴 것 같아. 전 집중을 분산시켜. 그러면 얘기해 줄게. 너무 집중해가지고 약간 장면을 상상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안 알고 있죠? 아니 헛간 같은데 진짜 어떤 백인의 여자가 빨개 벗고 누워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지? 야동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 뭐야? 근데 너무 아리따워. 그래서 야동이라고 생각을 했지. 뭐야? 봤다? 근데 5초 뒤에 빵빵 하더니 배에 총을 쐈어. 배에 총을 쏴. 빵빵 하더니. 그러더니 그 여자가 피를 쫙 흘리면서 죽어. 뭐야 이게? 나 그게 중학교 초창기에 본 영상인데 아직까지 기억이 남아. 아직까지. 너무 충격적이었어. 너무 충격적이야. 왜 찍었지? 왜 찍었을까? 나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아 그게. 근데 어쨌든 왜? 근데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는 지문이 몇 개 없어가지고 내가 자꾸 좀 딴소리 하는 거야. 그거 알아요 여러분? 그 미국에 정말 유명한 살인마가 있어. 그 미국에 정말 유명한 살인마가 누군지 아니? 어떤 식으로 살인을 하냐면 소포를 보내. 소포를 보내는데 그 소포를 열면 터져.
근데 그 폭발력이 그 한 층을 다 날릴 정도의 폭발력이야. 그래서 불특정 다수한테 소포를 보내. 그래서 그걸 열면 터지는 거야. 근데 이게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영화로도 돼 있거든. 무슨 비먼가 무슨 아무튼 뭐 걔 명칭이야. 걔를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근데 그게 미제 사건이거든. 아 근데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미제 사건이었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해가는 과정의 그런 드라마야, 미드. 근데 굉장히 무섭잖아. 이제 소포를 열기가 정말, 우리도 갑자기 행안부에서 문자 왔죠. 갑자기 소포 열면 독극물이 있으니까 소포 조심하라고 문자 왔잖아. 근데 그게 하나의 어떤 이슈 정도로 우리나라는 끝났잖아. 근데 미국에서는 이게 진짜 계속 연쇄적으로 계속 일어나. 뭐 일주일, 한 달, 뭐 조금 지나면 6개월, 1년 단위로 계속 열면 폭파, 열면 폭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소포를 열 수가 없어. 그래서 걔를 갖다가 이제 범죄심리학자랑 이제 프로파일러들이랑 얘를 찾아 나서는 거지. 그래서 찾아 나서니까 얘에 대한 이제 흔적들에 얘가 계속 흔적을 남기거든. 그 폭발물 소포 안에다가 자기에 대한 힌트들을 계속 남겨줘. 계속 남겨주는데 그 힌트들을 조합해가지고 나중에 얘에 대한 어떤 과거를 살펴보니까 이 트라우마 실험에 참여했었던 엄청 유명한 대학의 수학과 학생이었던 거야. 엄청 유명한 수학과 학생. 그러니까 그 똑똑하니까 폭발물을 만들 수 있었던 거지. 트라우마 시험을 하다가 결국 그 교수의 트라우마 실험의 실험 대상이 되면서 그 실험 대상, 왜냐면 교수들이 학생들 데리고 실험 많이 하거든. 그래서 연구했을 때 학생들을 데리고 하면 다 대학원생들, 대학생들이야. 학부생들. 그런 애들을 데리고서 실험한단 말이야. 근데 걔도 똑같이 그 실험에 참여를 했는데 그 실험에 참여하면서 트라우마가 걸려버린 거야. 그래서 그 트라우마에 이기지 못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됐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 나중에 그 영화 한번 봐보세요. 내용이 제목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왜 이런 실험을 하는지 모르겠어. 자, 아무튼 이런 비디오를 보기 전에 그들이 보고를 했어. 뭘 보고 있냐면 내가 굉장히 calm하고 릴렉스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보고를 했어. 비디오를 보기 전에, 트라우마가 걸리기 전에 나는 되게 평온해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이후에 얘네들은 자꾸 방해받고 불안감이 생겼어. 불안해졌지, 그치? 그래서 홈즈가 force 하면 현대판 사역동사잖아요, 그쵸? 자, 그 어른들한테 to wait for certain minute, 30초 동안 좀 기다려달라고 강요를 했어. 30초간 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그 절반의 참가자들이 play the block matching puzzle video game, 그러니까 블럭 매칭 퍼즐 비디오 게임을 갖다가 플레이를 시켰어.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그리고 반면에 나머지 다른 절반은 그냥 조용히 앉아있게 했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 조금 감이 오지? 그렇지? 어떤 실험이야? 어떤 실험이야? 트라우마를 걸리게 한 다음에 하나는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해놓고 하나는 이제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게 한 거야. 맞죠? 자, 가봅시다. 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흥미롭죠?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렸을 적에 굉장한 트라우마가 있다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 성인이 이제 어떻게 했어? 집으로 일주일 동안 집으로 가게 했어. 그리고서는 그들의 생각을 갖다가 녹음시키게 했지. 일기로. 알겠죠? 아, 기록하다, 녹음하다가 아니라 기록하게 했어. 근데 once a day, 하루에 한 번 그들은 그 장면이 떠올랐어. 이게 트라우마죠, 그치? 전혀 관련 없는 거에 반응하는 거, 그게 트라우마야. 맞죠? 그래서 나는 있잖아, 백인 여성이 누워있으면 난 바로 끌걸?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그들이 장면을 갖다가 기억을 했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씩 그 비디오로부터 온 장면이니까 비디오 장면을, 그치? 자, 근데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꾸 리플레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걸려있는 상태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어찌됐든 그 대조군의 실험자들이 어떤 결론이 있었냐가 중요하죠. 자, 근데 어떤 사람들, 조용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 뭐한 후에 after watching the video, 그 비디오를 본 후에 조용히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뭘 경험했다? 평균 6개의 플래시백을 갖다가 기억을 했대요. 플래시백? 플래시백이 뭐지? 플래시백? 이 플래시라는 것은 순간적인 거죠. back 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 찰나의 그 어떤 뭐랄까 6개의 플래시백 6개의 플래시백. 그러니까 얘네가 그 떠올리는 그 장면을 플래시백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 왜냐면 찰나에 온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6개의 플래시백, 6번이겠지? 6번의 플래시백을 경험했대.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디오 게임을 했어. 트라우마 걸리자마자 바로 비디오 게임 시켰잖아? 그 비디오 게임을 한 사람은 3번 이하의 플래시백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트라우마의 경험이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었던 사람보다 비디오 게임으로 주의를 분산시켰던 사람의 트라우마가 더 적었다는 얘기 아니야. 아, 결론 낼 수 있겠지. 일단 나는 여기 중요한 것 같아. 실험에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은 일관되게 실험의 결과잖아. 그렇죠? 실험의 결과. 자, 됐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보고서 이제 어떤 부분이 결론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비디오 게임인데 그 비디오 게임은 어떻게 돼 있어? 음악과 색깔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테이팅, 계속 돌아가는 블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비디오 게임이 실질적으로 prevent A from ING, 그렇지? 자, 그 처음에 트라우마의 기억이 이거 하는 걸 막았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뭐 하는 걸 막았냐 이거지. 근데 내가 이거 왜 형광펜 쳐놨게? 왜 형광펜 쳐놨게? 실질적으로 여긴 그렇지. 플러스가 들어가 마이너스가 들어가? 마이너스가 들어간다.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플러스인데 막아줬으니까 트라우마를 비디오 게임이. 근데 얘로부터 막았다는 거니까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는 뭐? 아, 트라우마가 계속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이거를 막아야겠죠. 그렇죠? 그럼 빈칸을 먼저 봅시다. 자, 빈칸. 자, 이 트라우마의 기억이 사라지면 돼? recede가 뭐예요? recede. 이거 외우셔야 돼요. 후퇴하다야. 후퇴하다, 철수하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후퇴한다는 거는 기억이 없어진다는 거지. 안 되지. solidifying. solid가 뭐야? 고체, 뭐 굳건한 이런 뜻이지. 그러면 여기선 고체라고 하면 안 되고 굳건해지다라고 하면 되겠죠. 견고해지다, 굳건해지다. 자, 이거 맞아? 맞지. 그 기억이 강해진다. 다양화된다 아니고 이것도 recede랑 똑같아. 철수하다, 인출하다, 뒤로 빼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playing video games can help가 들어가야지. frightening memories go away. 자, 그래서 정답 4번과 3번입니다. 자, 이거 틀린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에서 틀렸어? 저 이거 2번에서 틀렸는데 몇 번 했어? 5번 withdrawing? 단어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몇 번 했어? 왜? 아? 1번에 5번 dreadful scenes에다가 노출된 것이 psychiatric symptoms. 아, 너 특징이 조금 나온다. 일단 잠깐 기다리고 있어봐. 너는? 2번에 이것도 단어 몰랐고? 그 너도 특징이 나오네. 넌 단어를 졸라 모르네. 그치? 단어를 몰라서 답을 못 찍는 게 특징이 나오고, 찬이는 이런 특징이, 내가 아까 일부러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짝 얘기해 준 거야. 뭐냐면 그
글을 갖다가 흐름의 맥을 잡아가면서 읽지 않으면 글을 갖다 표면적으로만 보게 돼. 글을 갖다 표면적으로만 보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반복된 내용을 가지고서 답을 찍게 된단 말이야. 전반적으로 대충 아까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뭐였지? 잠깐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아까 골랐던 게 2번? 얘는 맞췄었나? 얘는 맞췄고 얘를 골랐잖아. 그치?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inferior, 안 좋다, 좋지 않다, 뭔가 이건 단어 때문에 틀렸나? 1번. 죄책감. 그렇지. 그러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뭐랄까, 딱 보면은 정확하게 글에서 요구하는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못한다는 게 조금 느껴졌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면은 죄책감이라고 생각이 들만해. 그치? 근데 전혀 맥에는 맞지 않는. 근데 이게 똑같아.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하면 이 실험에 대한 게 이 트라우마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증세가 심해졌다라는 거를 골랐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실험 자체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실험 과정의 표면적인 거를 갖다가 찍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 맥과 의도가 살아있게 읽어야 돼. 그러려면 행간의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야. 근데 이게 사고력이야. 알겠어? 이걸 연습 많이 해야 될 거야. 알겠어? 한지훈 빨리 하고 선생님이 이제 교재는 그냥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고3 기출이 있잖아. 지금 고3 애들 수업하는 거 순서 배열 있거든? 이 순서 배열을 다음 주까지 한번 풀어보게 하려고 하는데 이따가 나눠줄게. 자, 일단 이거부터 빨리 마무리 좀 하자. 자, 봅시다. 자, 일단 Mary is an interior designer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일화야, 맞지? 그렇지? 자, 메리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야. 자, 그녀의 친구가 뭐를 샀냐면 집을 샀어. 그럼 빨리빨리 가면 되겠죠? 자, 지금 리노베이티드가 필요해. 그러니까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 약간 아무튼 개조가 필요해. 자, 그래서 그녀한테 뭘 요청했냐면 인테리어 데코레이션을 요청을 했어. 메리가 뭐를 원했냐면은 집의 인테리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길 원했어. 하지만 그녀는 안정 기준은 무시했어. 매력적이게만 보이면 된다라고 했던 거지. 그래서 다른 계약자들의 말은 전혀 듣진 않았지. 매력적이기만 하면 된다. 만약에 뭐 한다면 그녀의 제안에 그들의 제안이 그녀의 이상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면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 이 얘기죠. 그렇지? 가격은 무시했다 이거야. 아니 뭐 매력적인 것만 생각하고 안전은 무시했다 이거죠. 자, for all home products. 자, 집에 있는 어떤 상품들에 대해서도 그녀가 집을 위해서 골랐어. 그녀의 메인 걱정들, 그렇지? 아, 이것도 이렇게 꾸며야 되는구나. 그녀가 집을 위해서 골랐던 모든 상품에 대해서 그녀의 관심사는 그들이 매력적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 였다는 거지. 그렇지? 계속 안전은 무시하고 집의 매력적인 요소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들이 뭐 하든 안 하든 그들이 효율적이든 신뢰하고 있지 않든
됐습니까? 자, 그녀는 선택했어. 뭐를? Fancy looking door lock. 자, 굉장히 fancy한, 굉장히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인기 있고 유행을 타는 그런 집의 도어 락을 갖다가 선택했어. 근데 그게 뭐의 조언에 반대를 했어? 락스미스의 조언에 반대된 선택이야. 그 락스미스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어떤 방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안상으로 굉장히 방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그 락스미스의 조언에 반대된 거였지. 결과론적으로 1년 뒤에 뭐 하게 됐다? 필수였다. 뭐가 필수였어? 도어 락을 바꾸는 것이 필수였다. 왜? There was difficult opening the lock with the key. 자, 그 키를 가지고 그 문을 갖다가 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결과론적으로 뭐야? 얘의 나쁜 선택을 갖다가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그래서 역시 역적 B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걔의 관심사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 매력적인 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안전적인 거에서는 실제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다. 이거는 예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저자가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아직 여기엔 나오진 않았지만. 자, in addition, 게다가 그녀가 화장실을 선택했어. 이것도 예시 두 번째겠지? 그녀가 화장실을 선택했어. 요거 형광펜 친 것도 여러분 예시가 두 번째가 시작됐기 때문이야. 아까는 도어라, 지금은 토일렛. 자, 얘는 upscale 모델 and design. upscale이니까 뭔가 뭐 윗급의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윗급의 모델과 디자인에서의 화장실, 변기겠죠? 여기서 화장실이라기보다는. 변기를 선택했어. 하지만 홈 오너는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토일렛의 핸들, 그 변기의 핸들, 물 내리는 핸들이죠? 그게 내려가게끔 해야 돼.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떤 플러싱, 내가 플러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물을 내리다. 물을 내리는 행위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핸들이 held down, 밑에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지. 밑에 달려 있어야 된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업스케일 모델이다 보니까 디자인이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배관공이 조절을 할 수가 없대. 그 레버를. 근데 어디 안에다가 토일렛 탱크 안에다가 조절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얘를 레버를 안쪽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그렇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죠. 그렇지? 뭔가 매력적인 것만 추구하다가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겪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 자, 그러면서 Mary prefers to think that. 자, Mary는 뭐를 생각하길 원했어? 그녀가 항상 옳다라고 생각을 하길 원했어. 그녀는 정보를 선택했어. 그녀의 뭐와 맞느냐. 그쵸?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권고는 무시했다 이거지. 그렇지? 그냥 바로 답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자, 자기가 무조건 옳다라고 했으니까 그녀의 뭐와 맞는 정보만 선택을 했냐. 그녀의 뭐 이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liking, 좋아하는 거. 자, 됐지? 그래서 저자가 생각하는 거는 뭐다? practical, 실용적이어야 된다. rather than ideal, 이상적인 것보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건 틀린 사람. 이거 없지? 오케이. 됐어. 자, 고3거 순서별 한번 풀어보자. 너희들이 너무 고2 것만 하다 보니까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질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자, 뒤로 넘기면 돼. 자, 교재 구성 자체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거기 교재가 처음에는 지금 여기에 지금 요 글씨체는 수능 글씨체야. 하나 줘야지. 그거 줘. 이 글씨체는 수능 글씨체야. 실제로 이 수능 글씨체는 너희네들이 풀어야 돼.
알겠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제시문을 먼저 요약해라.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A를 갔냐 B로 갔냐 C로 갔냐, 그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 그러면 그에 대한 근거는 뭐냐. 그럼 B로 갔으면 B에서 A로 갔냐 C로 갔냐, 이런 것들에 동그라미 치고 근거를 쓰면 돼. 자, 뭐 궁금증이 있으면 떠오르시면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지문이야. 같은 지문인데 여기는 이제 맑은 고딕체로 돼 있지. 여기는 나중에 수업 들으면서 수업 필기를 하시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선생님이 여기다 쓰고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걸 보시고 얘를 갖다가 수정하면 되시는 거야, 복습할 때. 아시겠죠? 고3 책, 고3들 강의하는 책은 이렇게 생겼어. 총 8개의 수능 기출을 선생님이 준비했거든? 하나만 풀어볼까?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한 3분 줄게.